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등세가 놀라울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을 합한 전국 평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넘어섰고, 특히 서울에서는 50%대도 돌파해 51%로 치솟아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전국 평균 지지율 및 서울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거의 최고 수준의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눈여겨봐야 할 지지율 급등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보수 우파의 핵심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은 46%로 조사돼 앞으로 서울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전국 평균 지지율도 50%를 넘어설 개연성도 충분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구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브리 리서치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지지한다, 즉 긍정평가가 45.2%로 조사됐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31.5%, 잘하는 편이다가 13.7%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은 57.6%, 60대는 52.1%로 전국 평균으로 하더라도 50% 이상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어서 30대가 49.9%, 거의 절반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는 41.7%, 40대는 34.8%, 50대는 37.8%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 즉 광주와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40%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1.1%로 부정적인 평가 46.2%보다 거의 5%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또 대구 경북이 46.2%, 부산 울산 경남이 49.5%, 인천 경기가 44.6%, 대전 세종 충청이 44.8%, 강원 제주가 41.2%로 이들 지역은 모두 4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역별 지지도가 가장 낮은 광주 전남북에서도 30.1%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좌익정당인 진보당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88.7%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자유통일당은 97.6%로 국민의힘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또 진보당 지지층의 71.9%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5%만이 지지했고 95.5%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2.1%만 지지했고 개혁신당 지지층도 10.2%만 윤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가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이른바 진보, 즉 좌파나 중도, 잘 모르겠다 응답자는 부정평가가 높게 집계됐습니다. 보수층의 70.5%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설문조사에서 진보로 표현된 좌파 성향 지지층은 18.2%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42.8%가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에브리 리서치에서 실시한 조사를 최근 나온 여론조사 공정이나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와 비교 분석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지지율은 더 높아졌고 부정평가 즉 지지하지 않는다는 낮아졌습니다. 이달 초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로 최근 중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2.4%였는데 이번에 에브리뉴스 의뢰로 에브리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45.2%로 이제 45%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실행한 에브리 리서치의 김종원 대표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전국 평균이 45.2%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최근 1월에 실시된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와 비교 분석했을 때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의혹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방송에 출연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나 정치평론가들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요인과 변수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등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초조해하고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을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다가 최근에 대통령 지지도가 급등하자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등 그런 소리를 하면서 최대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더구나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지금 한국의 정치 흐름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민심에도 큰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곽기성이라는 페이스북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서울 51.1%, 대구 경북 46.2%, 서울이 50%를 상회한다는 건 중도가 지지로 돌아섰다는 걸 말한다. 한편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50%를 넘기지 못한다는 건 윤 지지율이 더 상승할 여지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즉 보수 미결집 중도의 돌아섬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보수가 결집하면 60%까지 충분히 갈 것 같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참고하라. 헌재 뻘짓하면 당신들을 기다리는 건 단두대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불순한 이념에 물들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버린 국헌 문란범이 될 테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식도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원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제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수사권한 밖의 내란죄를 억지로 끼워 넣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부지법과 짬짬이에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서울 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답변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9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부지법과 중앙지법 그 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마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요지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을 엮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것이라면서 서울 서부지법과 짬짬이에 좌편향 판사를 찍어서 영장을 결국 발부받고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로 하는 기상천외한 초헌법적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제보 관련 내용을 밝힐 것이라면서 중앙지법의 공식 답변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방부를 향해 관제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제에 국방부가 군부대 투입을 거부하는 건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국방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장병 투입 및 경찰과의 대치 논란 사실관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 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이라면서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에 주둔하는 군병력은 군사보호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지역으로서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병력이라면서 불법 영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에 경비병력을 동원할 경우 해당 부대의 철수까지 검토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공수처, 경찰도 그렇지만 법원, 국방부까지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런 자들을 믿고 우리가 과연 앞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일각에서 김정은이 내려오면 김정은 만세라고 하겠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민심의 이런 도도한 변화 흐름을 언제까지 저들이 외면할 수 있을지 한번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